1시 반이에요. 목덜미며 얼굴에 그냥 구토제 그냥 살인캐스 펜타닐을 온몸에 갖다 때려붓고 잠 못 자게 하려고. 1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8년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하려고 WHO가 방역이라고 바이러스 감염자들, 질병자들을, 모든 질병자들을 통제하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켰어. 방역이라고. 이 조직 스토킹 전파,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에게 이 일을 시키는 전국민 8~90%의 자살방지원들에게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심리치료는 집단괴롭힘, 온갖 만행이죠. 여러분들이 조직 스토킹이라고 말하는, 외부치료는 화학무기 테러인데 이걸 전파무기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방지원들에게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WHO의 매뉴얼이에요. 심리치료를 조직 스토킹, 외부치료를 화학무기 테러를, 화학무기 테러를 전파무기라고 말해라. 그리고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모든 인류가 배운 대로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 재산권을 파괴하고 방역이라고 죽이는 나치즘이다. 의료인들이, 정치인들이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를 쏴요. 기억상실제하고. 의료인들이, 정치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인데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렇게 왜곡을 시키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집단괴롭힘을, 조직 스토킹,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를, 전파무기, 또 이 모든 국민들을 고문하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비트코인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는 걸 나치즘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하는 나치주의인데 이걸 공산주의라고 말하라고 전 국민을 10년간 교육을 시켜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제가 지난 8년간 여러분들에게 알렸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미국 트럼프가 미국 정부의 펜타닐을 얼굴에다 기억상실제하고 수은 비소 어마어마하게 때리고요. 청산가리. 말 못하게 하려고 기억상실제 쏴요. 미국 트럼프가 국가 문서를 오픈했어요. 앱스타인 말 못하게 패턴을 계속 써요. 기억상실제하고 앱스타인 문서라고,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그 문건이 미국 정부의 문건인데, 이거는 심각한 사태니까 트럼프가 이 문건을 공개해라. 저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은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짓을 해도, 법과 학술로 이런 짓을 해도, WHO를 시켜서, 그 미국 문서에 보면은 미국이 WHO를 시켜서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감염자들을 조종하고 사륙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는 문서예요.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예요. 아! 미국은 법과 학술로 이런 짓을 해도 일부가 또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를 오픈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일부가 전 정권이나 정치인들이나 어떤 정부 기관이 비밀로 하고 있는 문서를 대통령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면은 이 문서는 공개해라 그러면 공개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게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 MK 울트라 프로젝트 이 정식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을 데려다가 미 육군 방역 부대에 데려가서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방역 기술을 만들어낸 게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며 집단괴롭힘 화학무기 테러로 국민들을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유치해서 죽이는 방역 기술이죠. 학술. 이것을 연습한 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인데 그 MK 울트라 프로젝트 미국 CIA 문서도 오픈이 돼서 MK 울트라 프로젝트가 알려졌죠. 그런데 이 앱스타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MK 울트라 프로젝트에 이어서 이 거기에서 연구한 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정신과 의사들이 화학무기 테러로 그다음에 집단괴롭힘 심리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이걸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만들었던 걸 미국이 10여 년 전부터 WHO를 시켜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 국가의 도시의 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방역 옛날 나치 731 방역부대 WHO의 방역부대를 설치해가지고 심리치료 집단결핍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로 고문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이 시스템이 앱스타인 사건이에요. 현재 미국 정부에서 문서로 발표된.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미국이 법안과 학술을 만들어서 나치 731을 데려다가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학술과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WHO를 시켜서 WHO의 긴급대응팀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방역이라고 지금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문서가 오픈이 됐어요. 트럼프가 앱스타인 그 문서를 오픈해라.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절대적이잖아요. 오픈이 된 거예요. 옛날 CIA MK 울트라 프로젝트 문서도 오픈이 됐듯이.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미국은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 8년간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이걸 왜곡을 시켜가지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고 이 지금 국민들을 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을 방역이라고 파괴하고 빼앗는 것은 나치즘인데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하는 나치주의인데 이걸 공산주의가 하는 만행이라고 말해라.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WHO의 매뉴얼이에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공산당이 하는 말. 그래서 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망상병 환자 코드를 매겨서 고문이 더 강해져요.
테러범 중에서 재산을 뺏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8년간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응?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 미국이 WHO를 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자들을 재산을 빼고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 문건이 오픈된 거예요. 즉 제가 8년간 여러분들에게 알렸던 모든 진실이 미국 정부의 앱스타인 사건 문서로 인해 오픈이 된 거예요. 모두 진실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이어서 영상을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그 문서를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비수하고 경련절이 이빨 있어요. 정신건복지센터 작업 치료사들이 온몸 발에다가 바지가 젖을 정도로 쏘고 그 문서를 정리한 그 페이스북에서 정리한 걸 제가 찾았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 글이요. 박다니엘이라는 그 페이스북 하는 사람이 글을 올린 건데, 엘리트 팬데믹 각본. 예? 미국의 문서예요. 엘리트 미국에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자들을 제거하는 각본이에요. 미국 정부의 문서가 오픈이 된 거예요. 진실이 드러났다. 앱스타인 이메일이 코비드가 글로벌 엘리트들의 심리전이었음을 확인한다. 그들은 인류를 노예화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팬데믹을 기획했다. 인류를 노예화. 여러분들 전부 조종당하죠. 조종당하고 코드가 매겨져서 WHO 정신건강복지센터, WHO의 긴급대응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나치 731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학술과 법안으로 코드를 매겨서 BCI 장비로 여러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생각을 읽고 신경작용제하고 외부치료, 그 다음에 심리치료, 시민들을 이용해서 치료라는 명분으로 환경을 조종해서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하고 재산을 밟고 죽이고 있어요. 방역이라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2026년 2월 5일) 카르텔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카드의 집이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앱스타인 파일 투명화 법안에 따라 공개된 새로운 자료 묶음이 마침내 궁극의 레드필을 던졌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코비드라는 말이 세상에 나오기 수년 전 이미 팬데믹의 설계도를 직접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었다. 공중보건으로 위장한 사전에 계획된 폭정이었다. 예? 공중보건이라는 말은 WHO의 공중보건이라는 말은 방역을 의미해요. 공중보건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방역이에요. WHO가 미국의 엘리트들에 의해 WHO가 공중보건이라는 방역이라는 말로 전 세계인들을 조종하고 있다. 이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래전부터 사전에 기획됐다. 이 얘기예요.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이메일 날짜 2015년 3월 20일 수신 제프리 앱스타인 제목 팬데믹 대비 팬데믹 대비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 방역 우리나라는 2017년
어? 어? 5월 달에 이 팬데믹 WHO의 팬데믹 조항 응? 아! 기억상실 됐어요. 말 못하게 하려고 WHO의 팬데믹 조약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 이 기획서죠. 법안과 학술 예? WHO에 가입을 해서 2017년도 5월 달부터 이 방역이 시작된 거예요. WHO의 공중보건 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막기 위해선 모든 질병자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어? 어! 말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계속 써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수면제 처방자들까지 모두 바이러스 감염자들이다. 그들의 정보를 감시하고 수집하고 통제하고 제재해야만이 그들의 정보를 여러분들 몰래 어? 보건복지부가 수집을 해서 질병자들을 모든 질병자들을 수집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시켜서 감시, 통제, 제재, 감시 BCI 장비로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생각을 읽고 통제,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통제하고 쓰러뜨리고 심리치료로 게이트키퍼 요원 심리치료를 하는 이 시민들을 게이트키퍼 요원이라고 그러고 자살 방지 요원이라고 그러는데 게이트키퍼는 말 그대로 문을 잠근다요. 감염자들을 질병자들을 집 밖에 못 나오게 집에서 화학무기로 고문하고 쓰러뜨리고 고립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라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의시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그 기획이 그 문건이 2015년에 이미 하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달에 팬데믹 조약에 가입을 해서 이 시스템이 가동된 거예요. 의학적 자격이 전혀 없는 소아성애자이자 협박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 앱스타인이 글로벌 팬데믹 전략을 구상하고 WHO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논의하는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이 이 한 단어 공동 브랜드화 가 모든 게임을 폭로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기에 가짜 정당성을 씌우려 했던 것이다. 그들은 바이러스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 통제를 위한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타임라인. 2015년 앱스타인은 WHO를 방패로 삼으려는 제네바 내부자들로부터 엘리트 팬데믹 의제를 전달받은 2017년, 2015년 앱스타인의 섬과 뉴욕 저택에서 바이오테크 억만장자들, AI 감시 침착자들, 그리고 이후 실제로 모든 것을 주도하게 될 인물들과 함께 팬데믹 시뮬레이션 모임 진행.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팬데믹 공중보건이라고 해서 방역, 공중보건은 방역이에요. WHO의 공중보건 방역을 이미 시뮬레이션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연습을. 네. 2020년도 초 각본화된 발병 발생. WHO는 신호에 맞춰 팬데믹 선언, 전 세계 봉쇄 시작. 2025년 트럼프 봉인돼 있던 수백만 페이지의 앱스타인 문서를 강제로 공개. 2026년 이 이메일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면은 벗겨지고 사람들은 시를 본다. 그들은 리허설했다. 부패한 글로벌 기구들이 이름으로 브랜드화했다. 앱스타인의 인신매매와 협박, 네트워크를 이용해 엘리트를 모두 통제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인류에게 지옥을 풀어놓았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WHO를 시켜서 전 세계 국가를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보건 공중보건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통제하는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WHO가 팬데믹을 선포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팬데믹을 막기 위해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선 모든 질병자들 수면장애자,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모든 질병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발생을 하고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전 세계 국가는 그들의 정보를 감염자들을 질병자들을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 통제, 제재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감시하고 통제하고 여러분들 화학무기로 쓰러뜨리고 고문하고 자살, 사고, 질병사를 유행해서 죽이는 방역. 중학교 때 배웠죠.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앞으로도 그래야만 되느냐 이렇게 배웠죠. 인류는이 아니라 그 짓은 누가 했느냐. 공중보건 방역이라고 WHO가 한 짓이에요. 그 일은 누가 했느냐. 과거 정신과 의사 나치 731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의사들이 작업 치료사들은 왕복이 테러범들이고요. 왜 앱스타인이었는가? 그는 집행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성배를 건넸다. 딥스테이트는 비명을 질렀고 소송을 걸었고 검열했고 지연시켰다. 그러나 도널드 제이 트럼프는 앱스타인 투명화 법안을 밀어붙였고 이제 문서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다. 새로 공개되는 페이지 하나하나가 그들에 관해 바뀌는 또 하나의 못이다. 이 2015년 이메일은 추측이 아니다. 문서로 확인된 증거다. 코비드 시대 전체가 5년 전부터 위에서부터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도 소아 성의 인신매매범을 중개인으로 삼아. 그들은 당신을 마스크 씌우고 파산시키고 주사 맞히고 추적하고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응? 그러나 대신 우리는 깨어났다. 응? 자, 파산시킨다는 거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를 맞춘다는 거는 이 외부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불산을 섞어서 정신건강의사회의 신경작용제를 테러하는 건 화학무기예요. 불산이 주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수증기 가스 형태로 몸의 신경작용제를 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마약, 펜타닐 테러를 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 그 다음에 육체적 증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기침, 구토, 경련, 호흡곤란, 설사, 흥분, 분노, 환청, 환각 이 모든 게 신경작용제예요. 심장마비주의, 뇌졸중제까지 이들이 끝내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자살, 사고가 질병사로 유지해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주사를 맞추고 이 화학무기는 아직 지금 계속 문서가 발표되고 있는데 화학무기는 문서에 세계에 발표된 건 발표를 안 했지만 트럼프가 뉴스에 나와요. 트럼프가 펜타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치료 80%가 펜타닐이에요. 네?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닐은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에요. 신경정신자.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거는 정신건강의사회의 전유물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 펜타닐 지금 여러분들에게 외부치료라고 화학무기로 쏘고 있는 펜타닐을 화학무기로 변경을 했어요. 트럼프가. 즉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료인들과 작업치료사들은 화학무기 테러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을 나치로 규정했어요. 이 나치들을 그들의 후손들까지 끝까지 처벌하겠다. 이렇게 문서가 공개가 됐고 후속으로 트럼프하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지금 이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그 캄보디아 사건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옛날 나치 731
그 수용소하고 똑같죠. 그걸 정신건강의사회에 수용하라고 그래요. 수용시키는 병원. 거기서 재산을 받고 죽이고 태우는 방역 시스템. 정신건강의사회는 방역팀이에요. 방역부대. 나치 731, 731도 방역급수부대였죠. 정신과 의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수용화해서 수용시설이 아니라 심리치료라고 시민들을 시키고 외부치료라고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를 사방에 자살방지원들에게 숨겨놓고 국민들을 고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24시간 납병원화 해가지고 집에서 죽이는 거예요. 이걸 탈수용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그 동남아시아에는 너무 많으니까 옛날 나치 731처럼 수용화, 수용시설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똑같아. 그들이 지금 20몇 명이 사형받았죠. 예? 그게 의료인들이에요. 작업치료사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시작이 된 거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나치들을 끝까지 처벌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공무원법을 개정을 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들이 지시를 한 내용을 모두 수집을 하고 있어요. 사용시키려고. 그리고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화학무기 테러하는 건 코로나 3법에 의해서 모두 국방부로 자료가 가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 지금 화학무기 테러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컴퓨터로 쏘는데 그 컴퓨터로 쏘는 프로그램을 미국이 만들었고 그 메인 서버가 미 국방부 아니 우리나라 국방부에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들에게 치료라고 화학무기 테러하는 이 자료가 모두 국방부로 가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미국의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만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사용시키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쏘는 보이지 않는 수증기 가스 형태로 쏴서 우울증, 조현병 모든 증상을 일으키는 화학무기 예 80%인 펜타닐을 화학무기로 변경을 했어요. 과거에는 현재까지는 치료제로 정신건강의사회 치료제로 FDA 승인을 냈다가 몇 달 전에 화학무기로 변경을 하고 화학무기 테러범들을 처벌하겠다. 제거하겠다.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화학무기 테러범들을 제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들을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 후에 그 캄보디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F15기로 폭격을 맞았고 거기 의료인들은 모두 잡혀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죠. 사형을 받았어요. 시작이 된 거죠. 그 와중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하고 이 작업치료사들은 출근을 해가지고 부모, 형제, 자식들도 죽이고 국민들을 이렇게 고문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자들이죠. 정신병자. 영원히 파산시키고 주사 맞추고 추적하고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다라는 건 비밀로 사회 안정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그리고 죽이기까지도 하죠. 여기서 이 문서에 관련된 앱스타인은 소아 성애자, 이들을 미국의 정치인들을 소아 성애자 이런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정치인들, 장자유 사건,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언론인들을 자살 방지원이 그 언론사 대표는 자살 방지원이에요. 자살 방지원이 제가 전부터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손해가 엄청나게 써요.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방지원이에요. 모두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기업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교육받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자살 방지원들이에요. 네? 그 언론사 대표가 장재현을 비롯한 3명, 연예인 3명을 시켜서 정치인들, 언론인들, 기업인들을 별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마약 파티, 성 파티,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팬데믹 조약을 가입을 하게 만든 거예요. WHO. 이 시스템이 똑같이 미국에서도 활용이 된 거예요. 이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 피해자들, 여러분들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당하고 있죠. 똑같아요. 응? 응?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뭐야, 마두로, 마두로 그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예? 그리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WHO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매뉴얼 똑같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자연 사건처럼 그 지금 이 문서의 앱스타인은, 예? 앱스타인은 자살 방지원이에요. 예? 미국의 정치인들을, 유명인들을, 소아, 미국 애들이 이 소아 이 성행위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화나 뭐 뉴스나 무슨 다큐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장자연 사건처럼 이용을 해서 마약을 투입하게 하고 소아들하고 성행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소아들하고 성행위를 하게 해서 명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은 WHO를 시켜서 가동하게 만든 거예요. 이 문서에 의하면. 그래서 WHO에서 가동이 됐고, 팬데믹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는 또 팬데믹 조약에 가입을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또 미국의 질병관리청 자살방지원이 그 짓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방지원이 똑같이 정치인들을 장자연 사건을 이용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협박을 해가지고 팬데믹 조약을 가입을 해서 이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 그 외에 딥스테이트라고 말을 하고 있죠. 딥스테이트는 정확한 명칭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정신건강의사회예요. 정신건강의사회가 모든 걸 기획하고 있고요. 예? 자살방지원을 시켜서 하는 짓이에요. 예? 미국의 정신건강의사회가, 예? 나치 731이었던 정신과 의사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이라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자살 방지원들을 이용해서 소아 성범죄하고 마약을 투약을 시켜가지고 정치인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이걸 법제화 학술화 시켜가지고 WHO를 가동하게 해서 팬데믹 조약이라고 해서 전 세계 국가를 정신건강의사회 질병관리청을 시켜가지고 자살방지원들을, 각국의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정치인들을 협박을 해서 장자연 사건 등 그런 사건으로 명단을 남겨서 협박을 해서 이거 사회안전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공중보건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서 전 세계인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사유가 재산을 빼고. 제가 지금 8년간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모든 법안과 학술을 전부 찾아가지고 얼굴에다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 기억상실 때 펜타닐을 수은하고 이들의 법안, 학술, 그 다음에 기사 모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지난 8년간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해왔어요. 그것이 이제는 공식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사형을 받고 있고요. 이것 또한 매뉴얼이에요. 이것 또한 정신건강의사회의 매뉴얼이에요. 옛날 나치들도 그랬어요. 나치들 731 부대에서 사형받은 애들은 화학무기 테러범들. 그 수용소에서 직접 재산을 빼앗고 고문을 하고 화학무기로 죽이고 태웠던 작업치료사들이에요. 현재로 말하면 작업치료사들만 사형을 받고 의료인들은 모두 미국으로 건너가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미 육군 방역 부대로 가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들은 교사, 기업가, 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다 됐어요. 응? 그것이 똑같이 현재도 작업 치료사들만 사용을 받는 거예요. 화학무기 테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들이 작업 치료사들이 사용하는 외부 치료, 응? 정신과 의사들은 진단서만 써주고요. 이 화학무기 테러는 전부 작업 치료사들이 하고 있고, 이 작업 치료사들이 컴퓨터로 화학무기 여러분들에게 쏘고 있는 건 전부 국방부로 자료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들을 처벌하겠다고 그랬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펜타닐을 정신건강의사회의 외부치료 80% 외부치료의 근본인 펜타닐을 화학무기로 변경을 해버렸고, 응? 아! 지금 캄보디아 정신건복지센터 22명을 사형을 시켰고, 현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나치들을 끝까지 처벌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작업 치료사들은 병신이다. 상병신이다.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마지막에 5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나치들을 처벌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만들어졌는데, 작업 치료사들을 사용시키면서 첫째,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방역하지 마라. 공중 보건하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 의사들은 양심을 지켜라.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이라고 방역팀이에요. 방역 부대예요. 과거부터 현재도 국민들을 의료인들의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수많은 의료인들을 살리는 기술을 쓰지만 정신건강의사회는 죽이는 기술을 써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들의 기술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라. 세 번째,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전체주의 중에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있는데,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 나치즘이다. 방역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신경작용제는 정신건강의사회 전유물이다. 그것은 수증기 가스 형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통을 받는지 죽임을 당한지 모른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이다. 마지막 5번째, 인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일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런데 정신건강의사회와 작업치료사들은 그것을 또 반복하고 있죠. 응? 형제, 부모, 자식도 죽이면서 방역이라. 응? 응? 자신들도 지금 사형받는 마당에 오늘도 출근해서 이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응? 불쌍한 사람들이, 슬픈 인생들. 응?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8년간 그들까지도 함께 이 법안과 학술을 밝혀서 잘못된 걸 밝히고 수정을 해서 이것은 의료인들, 정치인들, 모두 시민들까지도 모두 합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살아야만 된다라고 목 놓아서 이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제가 그동안 말해온 지금 미국에서 문서가 발표된 대로 저는 그 얘기만 해온 거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사실로 밝혀진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신들이 사용받을 걸 알면서 역사대로, 과거 역사처럼 지금은 전 세계 40% 이상을, 전 세계 인류 40% 이상을 자살, 사고사, 지병사를 유지해서 죽였고 재산을 뺏고 있죠. 방역이라.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